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5회 위험한 음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과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철학과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은 마크입니다. 심리와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난나입니다. 네, 아직 나플스님께서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는 중이셔서 아쉽게도 이번 녹음에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이미님께서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대신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미님. 안녕하세요. 문학에 관심이 많은 제이미입니다. 그럼 오늘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ET9527님 콘택트에 와 진짜 재미있다 웃음 표시라고 댓글을 짧고 강렬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노이만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주제인데 정말 재밌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더 빨리 읽어드리고 싶은데 안느님 지지익선의 PD이자 패널분이시거든요. 제가 좀 자주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 팟캐스트를 와주셔서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희 무바이님께서 좀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대화 느낌보다는 딱딱하게 방송하는 느낌이어서 그거를 좀 대화 느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소중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보고 노잼에서 유잼으로 한번 바꾸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소중한 피드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의 공통 주제는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선정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위험한 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제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암물질, 그리고 독극물,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물. 네, 이렇게 3가지인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패널분들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식습관이 있나요? 저는 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신 건가요? 체력이 너무 딸려서 약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약간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운동이나 하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좀 받았어요. 주변 약 먹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뭐 마그네슘, 그다음에 타우린, 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고요.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영수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돈으로 투자해서 샀는데 아르기닌 꽤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먹고 있는데 아직 한 달 정도 돼야지 이게 좀 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효과를 위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난나님이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네. 제가 30이 좀 넘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뭘 이제 좋은 걸 다 챙겨 먹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맞아요. 피곤해요. 그냥 온몸이 무겁고. 네. 약이 좋아요. 약이 좋은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살 때는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막 편의점 가서 과자 같은 거 괜히 사오고 뭐 할인 행사하고 이러면 다 집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살면서 과자 같은 거는 오히려 안 먹고 과일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 과자는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밀가루를 피하시는 거예요? 밀가루는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과자 같은 밀가루는 네. 괜찮은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진짜 다행인 게 빵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막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거 엄청 좋아해서 면이랑 제가 반죽해가지고 먹고 막 그래요. 직접 만들어요? 네. 그 정도 열정이면 그래도 음식을 튀기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과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튀기거나 그러는데 그쵸. 이제 수제비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안 튀기니까 그래도 건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다고요. 저는 건강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신경 쓴 지 전 꽤 됐어요. 한 4, 5년 전부터 건강에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그게 군대에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는 홍삼을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홍삼을 사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습관이 와가지고 홍삼을 매일 아침 먹고 있고 이제 거기서 발전해서 요즘에는 막 루테인이랑 또 눈 영양제 하나 더 먹고 사과즙 먹고 양배추즙 먹고 그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셨나요? 뭐 제가 사실 자기 몸은 자기가 뭐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크게 아픈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 패널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음식은 좀 피하시거나 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에 좋지 않거나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음식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언급되는 음식이 전부 위험한 음식은 아니고요.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가 위험한 음식인데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위험한 음식이 있나요? 제가 사실 약간 탄 맛을 좋아해요. 특히 약간 불에 탄 맛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까맣게 이렇게 탄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암 유발을 한다는 얘기도 많고. 저 집에 가서 엄마랑 먹으면 그 가위로 이렇게 탄 부분 다 잘라서 주시는데 제가 이제 먹을 때는 좀 일부러 태워서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제일 위험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가 고기를 태웠을 때 그 탄 부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그으면 무조건 그게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탄 부분을 잘라내도 발암물질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없어요. 잘라내는 거랑 안 잘라내는 거랑. 그 나빠도 이제 더 나쁜가 안 나쁜가가 있잖아요. 그 잘라낸 만큼 고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덜 먹겠죠. 네. 약간 네.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옛날에 어떤 이렇게 짤 같은 걸로 돌아다녔는데 한국인이 치킨을 가장 적게 먹는 달이 언제일까? 그랬더니 몰라 2월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왜? 이랬는데 2월이 제일 짧으니까. 아 그러네요. 날 그런 자체가 것처럼. 줄어다가야. 네. 그리고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그 소나 돼지의 붉은 고기 같은 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WHO에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태워 먹는 게 오징어거든요. 또 오징어는 직화에다 구워야 돼요. 제가 그 가스레인지 아니고 인덕션을 싫어하는 게 오징어를 구울 수가 없어요. 인덕션은. 근데 그것도 되게 안 좋을까요? 오징어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술도 같이 드세요? 그럴 때도 있고. 제가 제일 술은- 좋아하는 술은 안주라서. 이따가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음식을 분류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나 독이 있는 음식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등으로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GMO라고 부르는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식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해성에 관한 찬반 입장을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인데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탄 거. 탄 그쵸. 것도 발암물질이에요. 네. 저도 이거밖에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음식 중에서요? 음식 중에서요. 탄 거 말고 또 있나요? 음식 중에? 잘 모르겠네요.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뭐 봤다거나 막 그런 음식 안 계신가요? 근데 이게 약간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뉴스만 뭐만 틀면 여기서 발암물질 검출됐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맞아요. 따지다 보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그래서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뉴스를 봐도 그냥 먹고 죽자. 이미 이런 끝났어.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저도 그 뉴스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뉴스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고 또 다른 뉴스 기사를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력이 있는 WHO에서 나온 자료를 좀 바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발암물질이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갈게요. 우선 암이라고 불리는 병은 유전적 변이로 발생한 암세포가 세포의 사멸 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해서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10년이 넘게 차지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발암물질이란 암의 원인인 세포의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발암물질하면 화학물만을 떠올리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도 발암물질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음식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았지만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WHO인데 그래도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WHO가 만든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네, WHO는 발암물질을 총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발암물질을 1급으로 분류하고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을 2급, 그리고 발암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물질을 3급, 그리고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4급 이렇게 분류합니다. WHO에서 발암물질을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패널분들은 평소에 이게 발암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떤 물질이 있나요? 그러니까 음식 말고 물질 말하는 거죠? 네, 전체를 포함해서요. 사실 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암을 유발하는 게 방금 화학물질하고 세균하고 바이러스라고 두 개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에서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니면 화학물질 때문인지 이런 게 또 궁금했거든요. 화학물질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보실 수가 있냐면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WHO에서 분류한 어떤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의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1급에는 뭐 바이러스 세균들도 있지만 뭐 화학물질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고기에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 고기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거기에 화학물질이 있나요? 그게 불과 반응하면서 나오는 어떤 화학물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막 생성이 되는구나. 네. 그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에서 발암물질 많이 나온다 그러고 왜 재활용 이런 걸 또 너무 계속 하다 보면 플라스틱 컵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 뭐 환경 호르몬 비닐 아, 태우면 맞아요. 나온다고. 환경 네. 호르몬에서 막 비닐봉지 뭐 네. 이런 거. 저는 최근에는 좀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품, 뭐 예를 들면 제가 립밤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자주 쓰던 립밤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여성용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안 쓸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발암물질 하면 담배가 떠오르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흡연자가 없어서. 흡연자가 없나요? 아 그러네. 그쵸, 흡연자가. 없나요? 재미님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겼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담배는 네, 정말 백해무익한데 담배는 그 포르말데히드, 벤젠, 부타디엔, 벤조피렌 등 무려 7가지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X선, 감마선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의 바이러스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조금 의외였던 것은 우리가 마시는 액체 중에서 온도가 65도 이상인 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급 물질로 분류된다고 하니까요.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는 조금 식혀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도 1급 발암물질인데요. 그 가공육이란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소세지, 스팸, 베이컨 등 고기의 맛이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을 한 고기를 말합니다. 가공육은 원래 발암물질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2015년 10월에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고기를 절이거나 발효, 훈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합물이 장 내벽에 손상을 주고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화합물이 가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 50g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지고 이와 함께 전립선암과 췌장암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암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 식품이나 이런 걸로 발병하는 것보다 유전적인 게 엄청 크다고 하는데 맞나요?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건강히 살아도 유전적으로 암 유전 세포가 있으면은 암이 나오는 거고, 혹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먹어도 암 유전 세포가 없으면은 암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런 건가요? 저희가 지난 회에 송혜 아저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분은 매일 소주를 2병씩 드시고 주무시는데 엄청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타고난 신체 관련해서 그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암물질 분류해놓은 걸 보면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도 발암물질로 분류해놓고 있거든요. WHO에서 야근도 발암물질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로 그렇게 봤었는데 옛날에. 수면 부족이 아닐까요? 수면 부족이 그런 거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공육 하니까 생각났던 게 제가 분쇄육을 잘 안 먹거든요. 분쇄육하고 약간 가공육 쪽을 되게 안 먹는 편인데 그게 언제부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광우병으로 되게 한번 크게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약간 트라우마가 심어졌어. 막 거기서 보여주려서 이미지라든지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막 그리고 영상 막 이런 거 막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너무 충격적인 것도 있어서 그냥 어차피 그냥 햄버거 고기 그 좋은 것도 아닌데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분쇄육이나 가공육은 많이 안 먹어요. 안 먹게 됐어요. 근데 좋은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데 살다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가공육 안 같은 먹을 순 경우에는 없죠. 맞아요. 급식에도 나오고 급식에서도 하니까. 나오고 맞아요. 군대에서도 많이 먹었고 하는데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공육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베이컨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공육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뭐 스팸 이런 거는 갈려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베이컨은 그 고기 자체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를 좀 절인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가공육이었다는 걸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햄버거는 약간 또 햄버거병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에서만 유발되는 병은 아닌데 약간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었을 때 오는 그런 증상들. 이번에 유치원 아이들이 걸린 것도 그 병이고 햄버거를 먹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많이 줄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우병은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에 주장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그 미국하고 FTA를 하냐 안 하냐로 이제 불거졌던 문제였잖아요. 근데 광우병이란 병은 있고 문제는 맞고 그런데 이제 그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제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되게 그때 논란이었던 거죠. 그 확실히 광우병이라는 건 확실히 있긴 한데 있죠. 그 위험성이 그 당시에는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거 있죠. 왜냐면 해봅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다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먹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광우병 얘기가 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무섭기도 한 게 왜 막 일본산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원전이 터져서.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완전히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미 그 바다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축적이 되면서 나오는 거고 우리 후대에 이제 그런 영향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되게 운이 좋은 게 그때 원전이 터졌을 때 바람이 그 태평양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더 원전 터진 거 뭐였죠? 러시아에서? 체르노빌이요. 체르노빌 되게 심각했잖아요. 터졌을 때. 근데 후쿠시마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바람이 다 태평양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에게 타격을 안 줬던 거예요. 일본 쪽으로 왔으면은 그 원전에 안 줬던 것들이 다 일본 쪽으로 타고 왔을 텐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게 이제 태평양 바다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이외에는 사실상 안전하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인데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이제 불확실해졌다, 위험해졌다 이런 느낌이어서. 아까 난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이 났는데 그 유전자 변형 식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콩 같은 경우는 되게 콩 많이 맞죠? 들어와 네, 있잖아요. 콩이나 옥수수. 두부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미 저희는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광우병 같은 것도 우리가 한국에서야 어떻게든 걸러서 먹는다고 해도 만약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햄버거 먹으면 그 미국산 소고기인 거고 일본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뭐 초밥을 먹으면 그게 뭐 후쿠시마 근처에 바다에서 잡힌 그쵸. 맞아요. 생선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맨날 원산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WHO에 따르면 가공육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1급 발암물질이고 붉은 고기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급 발암물질입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모두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듯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공육이 담배에 포함된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었다고 해서 가공육이 담배만큼 유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소, 돼지, 양 등에서 나온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소세지나 햄, 핫도그 등의 가공육은 난나니처럼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술은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요. 그 패널분들은 평소에 술을 좀 즐겨 드시나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저는 20대는 그래도 술 되게 좋아하고 좀 이렇게 숙취가 있어도 그래도 마셨는데 이제는 마시고 나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아픈 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건강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숙취가 있으신가요? 숙취는 내 20대부터 있었어요. 전 두통으로 와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들어져서 무조건 약을 먹어요. 또 약을. 근데 그게 두통이 오는 게 술을 섞어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섞어 마실 때가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섞어서 마시지 않더라도 이제는 일정 양 이상 마시면은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힘들고 그래요. 저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 전체가 다 새빨개지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밖에서 마실 때는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정도 하고 더 많이 마시고 싶다 아니면 말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부르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서 먹는 편이에요. 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봤죠?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맞아요. 네, 패널분들도 술을 좀 드시긴 하시는데 술은 안타깝게도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그 자체로 1급 발암물질이고 알코올의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구강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등 정말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의 음주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 실제로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도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술은 가능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저도 그렇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주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르고 효율적인 분해를 위해서는 적당한 칼로리의 안주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안주를 같이 먹어야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보다 다음날 숙취가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주를 먹으면은 확실히 살이 많이 찌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술이라는 게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데요. 그래서 그 먹는 그대로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안주를 먹으면은. 그리고 이제 적당한 음주는 건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프랑스에서 온 건데 프랑스인들이 다른 유럽 사람들보다 장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프랑스인들은 와인을 많이 마시더라가 시작이 돼가지고 와인의 장수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를 보니까 와인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항암이랑 항바이러스, 장수 등의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술이 좋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효과를 보려면은 와인을 한 40병 정도 마셔야지 그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그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사실 뭐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건강한 거는 아닙니다. 그게 사실 포도씨에 있는 건데 그 포도씨가 물보다 술에 되게 잘 녹는데요. 그래서 와인에 그 물질이 되게 많다고 해요. 차라리 포도 씨를 왕창 먹는 게 낫겠네요. 포도를 네 맞아요.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 돼지 껍데기 먹으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피부 때문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콜라겐을 제대로 영양분을 저희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거의 이제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콜라겐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섭취를 하는 건 일단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섭취를 하든지 그냥 그거는 소화되고 나와요. 그러니까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발바닥 패치 아세요? 발바닥 패치? 알아요. 붙이면 알아요. 독소 자고 빼준다고 나면은 해서 까매지고. 그것도 다 사기입니다. 네, 그거는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땀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물에다가만 불려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변해요. 다음은 가장 논란이 많은 음식 중 하나죠. 바로 커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대략 350잔의 커피를 소비한다고 해요. 이는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인 130잔의 3배에 가까운 아주 많은 양이죠. 점심을 먹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셔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커피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널분들은 평소에 커피를 좀 자주 드시나요? 저 한때 커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 먹고 또 먹고 약간 입이 심심한데 얘는 칼로리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먹었었는데 이런 위험이 직방으로 온대요.
그 제가 위험이 있는 편이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식후 찬 아메리카노 이거 진짜 지옥 안 좋은 거라고 위에는 거의 막 쥐약 같은 거라고 하면서 되게 반대하셨고 그리고 술 이 두 개인데 제가 그때 엄청 자주 먹는 음료가 딱 그 두 개였거든요. 맥주와 커피.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더 앓고 엄청 줄였어요. 그래서 커피보다는 요즘에는 차로 좀 많이 돌려서 먹고 있어요. 어떤 차 드세요? 차는 홍차도 먹고 홍차도 이제 카페인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카페인 각성 효과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조금 줄이고 있고 차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홍차도 있고 녹차도 있고 뭐 카모마일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차는 먹고 있어요. 그 차가운 음료 자체가 우리가 먹었을 때 체온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그게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차도 따뜻한 걸로 먹어요. 네. 그리고 커피를 먹어도 따뜻한 걸로. 따뜻해도 65도 이상 안 되게끔 좀 식혀서 드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차가운 음식 먹으면은 몸에 체온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더 안 돼요. 원래 체온 조절하면서 칼로리를 제일 많이 소모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 몸이 뜨거워져야지 이게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 거지 차가워지면은 그 상태로 있는 되게 거구나. 안 좋아.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소화도 안 되고 이 열량 소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다년간의 위험 장염 경험자로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커피가 유해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기간에 밤을 자주 새는데 그때마다 항상 커피랑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몸이 피곤하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거의 약간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내 몸에 피가 흐르는지 카페인이 흐르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럴 때는 또 카페인이 되게 잘 받고 밤도 잘 새고 눈도 말똥말똥하고 그런데 오히려 좀 스트레스 덜 받고 몸이 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이게 카페인을 딱 마시면 그 심장이 되게 콩닥거리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커피 효과를 느끼시나요? 그래서 커피를 어느 정도 드세요? 저도 커피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먹는데 마시면은 확실히 그 심장 뛰는 게 제가 느껴져요. 노이마님 많이 드세요? 저는 달고 살죠. 아무래도 저는 그 커피가 없으면 그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거의 달고 약간 삽니다. 현대인의 포션 같이 돼버려서 저희 네. 어머니도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진짜 몸에. 그래서 몇 번 어머니도 안 좋은 거를 몇 번 겪고 되게 줄이려고 노력하셔서 어머니도 차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커피 한 잔은 몸에 좋다라는 말이 돌지 않았나요? 그거는 진짜인가요? 그 커피를 마시면 뇌종양이나 유방암 같은 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피는 WHO에서 25년 동안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해 놓았다가 2016년 발암물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201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모든 커피 제품에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가 90개 커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 소송의 피고에는 스타벅스, 그린마운틴 커피 호스터스 등 미국의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커피에 어떤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의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백색, 무색무취의 화학물질인데 현재 아크릴아마이드는 WHO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이는 감자튀김 등에서도 검출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감자튀김에도 있나요? 너무 슬프네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감자튀김은 근데 예전부터 튀긴 음식이 안 좋긴 해요. 네, 근데 튀겨야 맛있잖아요. 감자는 괜찮은데 감자튀김이 문제인 거죠. 맞죠. 네, 그럼 다 튀긴 거는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튀긴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그 밀가루가 아니라 튀김가루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은 그 기름 때문에 그런가? 제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 화학물질이 문제인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2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물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튀기면 그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기름기가 과도하게 흡수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기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튀기는 그런 조리법을 거치면서 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기사 찾아보니까
뜨거운 기름에 튀길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당류랑 아스파라긴이 만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게 기름이 동물성 기름은 몸에 안 좋지만 식물성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카놀라유나 올리브유 같은 거는 몸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름에 튀기면은 몸에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몸에 안 좋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식물성이어도 그냥 그 기름의 성분이랑 열에 튀긴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슬프네요. 뭘 튀기면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마법의 요리법인데. 네, 지금까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순서로 독이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독이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뭐 독이 있는 음식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섯에 독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버섯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알고 있고, 맞아, 그 미국 기사에 그래서 팽이버섯 그 생으로 먹었다. 저 팽이버섯 엄청 좋아하고 맨날 먹는데 저도 사고 한 엄청 번도 안 좋아해요. 일어났는데 왜 그렇지 했더니 그걸 생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으로 먹으면 근데 맛이 없지 않나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샐러드 이런 데다가 잘라서 넣어서 먹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거 무조건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걸 모르네. 그리고 독하면은 사실 그 삭힌 것도 사실 좀 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한 음식이니까 뭐 홍어 뭐 이런 것도 좀 독성이 있는 음식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발효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균이 유해한지 아니면 신체에 무해한지에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딱 듣고 생각난 게 음식 자체에 독이 있는 것보다는 그 궁합이 안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간장게장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간장게장을 먹을 때만 되면 홍시가 나오는 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시를 포기하고 간장게장을 먹고 저희 아버지는 간장게장을 포기하시고 이제 홍시를 드셨던 기억이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네, 합이 안 좋다고. 장어랑 복숭아도 안 좋아요. 두 개 같이 먹으면 되게 설사를 유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독이 있는 음식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혹시 풋사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풋사과는 다 익기 전에 딴 사과인데요. 그 먹었을 때 다 익은 사과보다 당도는 살짝 적지만 신맛이 훨씬 더 강해요. 세포의 노화를 억제한다는 폴리페놀 함유량이 다 익은 사과에 비해 10배가량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덜 익은 토마토는 어떨까요? 덜 익은 토마토에는 풋사과와는 달리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체내에서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 상태를 만들고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해서 뇌신경마비나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에요. 덜 익은 토마토가 그 초록색깔 토마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한정식집 갔는데 거기서 반찬으로 그거 주던데? 초록색 토마토? 근데 그냥 안 익은 토마토가 아니라 초록색인 토마토가 있어요. 또 색깔이 좀 다양해서 요즘 빨간색, 뭐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방울토마토 중에 그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어두운 색깔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안 익은 토마토는 맛이 없지 않아요. 일단 좀 되게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별로 맛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건강에도 안 좋대요. 그리고 그 감자를 보면 싹이 나잖아요. 거기에도 솔라닌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라내고 드셔야 돼요. 맞아. 감자 맞아요.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네. 가지류가 보통 솔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지요? 가지류요. 그러니까 뭐 토마토나 뭐 감자나 이런 류에 솔라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막 가지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덜 익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드시지 말라는 거고요. 익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정도는 아닙니다. 소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을 하고 싶을 때 감자 싹을 모아서 그걸로 조림을 해서 먹으면 뭐 죽을 수 있다. 좋은 자살의 방법이다. 뭐 이런 글귀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려면 엄청 먹어야겠죠? 2포대 정도는 먹어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순정 만화 중에 백합에서 독이 나온대요. 그래서 백합을 방 안 가득 채우고 거기서 자면은 죽을 수 있다.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맨틱한 자살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뭐 거의 그렇게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백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듣는데 난나님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니, 저는 이런 덕질 안 했고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런 게 궁금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스피드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방법, 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자싹 조림이라든지 백합 이런 거는 이제 빠르고 간단 이게 아닌 거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뭐 수면제는 엄청 많이 먹어도 안 죽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지 않은 생각은 우리 하지 맙시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독을 가진 물고기로 유명하죠. 바로 보거입니다. 보거는 잘 알려진 독 있는 생물 중 하나로 보거의 안구, 뇌, 간, 창자, 혈액, 그리고 피부에는 치명적인 맹독 테트로독신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테트로도톡신은 강한 마비 독으로 그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무려 10배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거의 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보거 요리를 먹었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패널분들 중에서 혹시 보거 요리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궁금하긴 해요. 이거 보거 요리가 자격증 따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때 한번 한식 대첩인가? 거기에 보거 자격증 있으신 분이 나오셔서 말했었는데 40급으로 어렵다고 국내에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다고 할 정도로 되게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거가 자격증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워낙 독 때문에 유명하다 보니까 뭐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냥 괜히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면서 봤던 글 중에 그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보거를 맛을 보고 이제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꼭 듭니다. 인간이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걸 먹고 죽은 인간들을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어디가 복이 있나 이걸 구분을 해서 독이 없는 부분을 굳이 또 골라서 음식으로 만들고 그런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버섯 같은 경우도 독버섯 진짜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먹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독버섯 아닌 걸 이렇게 구분하고 재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식욕이란.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거가 가진 맹독 때문에 보거 요리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보거를 요리하고 버린 내장이나 알 등을 서민들이 모르고 가져가서 요리해 먹고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상인이 보거를 곰치로 착각해서 잘못 팔아서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해당 상인이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거와 곰치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다행히 사태를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경찰이 필사적으로 구매자를 추적한 끝에 아직 보거 요리를 하지 않은 구매자에게서 보거를 무사히 회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봤는데 정말 CCTV랑 CCTV는 모두 다 검색을 해서 찾아냈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 물고기 하나 때문에 뭐 저 난리를 치냐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보거의 독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거든요.